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생명공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박태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돌아보면 17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지난 한 2세기, 200년 정도의 기술들은 전부 다 자연과학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에 기반을 두고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과대학의 모든 과들은 보면은 물리나 화학이라는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공학을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명과학에 기반을 해갖고 생겨난 기술들은 우리 주위에 별로 없어요. 물론 과거에 이제 먹거리, 농업이라든지 식품 이런 것들이야 있기는 했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과대학에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가 없었어요. 전부 다 기본의 물리학이나 화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학들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화학이나 물리는 상당히 많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했어요. 이 생명과학 분야에 비해서. 근데 생명과학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학문의 대상이 물리나 화학보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생명체의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그러면 대부분 외우는 과목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없는 과목이죠. DNA가 생명체의 근본이라는 거를 알아냈고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거기에 담겼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런데 심지어 그거를 자르고 붙여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생명과학의 판도라 상자가 활짝 열려갖고 막 튀어나오듯이 모든 지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공학을 할 수 있고 그 공학을 함으로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그런 언더스탠딩이 막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학을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이게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주요 분야는 바이오 전자코라는 분야인데 기존의 전자코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바이오 전자, 그럼 이게 바이오하고 디지털하고 융합이에요. 요새 이제 융합 기술도 이제 화두가 되는데, 이제 새로운 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의 학문 분야에서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은 비교적 쉽게 이 세상에 없는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하여튼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이오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또 나노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그 분야를 저는 학생들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고, 공과대학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던 그런 분야였어요. 그래갖고 공과대학을 잘 진학을 해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공과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바이오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안 계셨고 그런 과목이 개설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전혀 접하지 못했는데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반 정도 때인데, 그때가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때고, 저게 뭔가라는 굉장히 어떤 호기심, 이런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고민이 됐죠. 내가 저런 걸 정말 할 수가 있을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왠지 좋아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원 가면서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전자코라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도서관에 가서, 그때만 해도 도서관에 가야지 책을 읽은 시절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저런 저널들을 뒤적거리다가
전자코라는 거를 우연히 봤는데 왠지 재밌겠다. 냄새를 맡는 디바이스가 있어? 그래,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건데 그런 게 흥미롭고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리 한 구퉁이에 있었는데 어느덧 제가 교수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앰비셔스한 그런 연구,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움트고 그럴 때 그 머릿속에 있던 거가 이제 생각이 나서 후각이라는 거, 냄새를 맡는 거 참 이게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려면은 그 소자인 수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이제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DNA 정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소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이제 바이오 전자코가 되겠고 시그널을 잡아내는 건 또 이제 디지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하고 결합이 돼야 돼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바이오 파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 오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지금 이제 실용화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핸드폰이 냄새도 맡고 맛도 보는 핸드폰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도 냄새가 뭔지를 알고 있는 분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냄새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년을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철학자들이 도대체 냄새라는 게 맡아져는 오는데 저게 뭘까에 대해서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냄새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저게 도대체 뭔가. 플라톤은 냄새는 아마 이런 가스 형태일 것이다. 저기 멀리서 꽃의 냄새가 내 코까지 오는 거 보면은 가스나 증기 형태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플라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 사람 생각은 아니 물속에서 물고기도 뭔가 냄새를 맡아갖고 먹이를 찾는 걸 보면 가스나 베이퍼 이런 증기 형태일 리가 없다. 액체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뭔가 맡는 거 보면 아마도 파동 형태일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동설을 제시를 했고 플라톤은 증기설을 제시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파동설이 훨씬 더 그동안에 더 어필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중세 이제 사이언스가 발달할 때까지도 파동설이 더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이언스가 나타나면서 식물학자, 화학자, 생물학자가 이제 달라붙어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천 년 동안 연구했는데 냄새가 뭔지 몰랐고 특히 이제 화학자들은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요. 냄새라는 게 화학 성분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 성분 그거 자체하고 냄새의 느낌하고를 1대1로 매치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화학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냄새라는 게 한 가지 성분이지 않을 뿐더러 그 속에 있는 성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기 때문에 매치를 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성분이라도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가 인돌이라는 화학물이 있는데 농도가 낮을 때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다가 이게 농도가 점점점 높아지면 나프탈렌 냄새로도 바뀌고 급기야는 똥 냄새로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같은 컴파운드인데 같은 화학 물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화학자들이 어프로치한 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화학적인 구조하고 냄새의 느낌을 매치시키려는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신경생물학자가 달라붙어 갖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냄새의 정체가 밝혀지고 2004년에 노벨상이 나와요. 냄새의 정체를 밝힌 공로로. 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냄새의 정체를 그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공로가 냄새의 정체를 밝혔는데 그 냄새의 정체를 밝힌 게 뭐냐면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있지만 그 화학적인 물질이 정신세계로 바뀌는 게 그 화학적 물질 그 자체가 정신세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코 속에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거하고 결합을 해갖고 어떤 거랑 결합을 했는지 그 조합, 컴비네토리얼 패턴, 그 패턴 정보가 뇌에서 읽어드리는 게 냄새다 내는 걸 밝힌 공로가 이제 노벨상의 공로예요. 바이올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몰랐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새로운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자가 되겠습니다.